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 간태공의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드디어 3,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이 증시의 상방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버블은 시작됐을까? 아니면 이제 끝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분명 이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버블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부터 제가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 노래를 부르면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은 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지금 왜 증시의 버블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일단 이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하나는 이제 정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부 관련되어 있는, 사실 이 정치 관련된 이야기는 밤새 이야기를 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또 싫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진짜로 그냥 왜 올라가야 되는지, 지금 정권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고, 왜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커플링 현상은 커플링 현상 말 그대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커플링 현상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량주, 이제 실적 가치를 논할 수 있을 때, 실적 가치주들이 성장하고 우리나라 기업 가치에 대한 가치 성장이 가능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와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차트 코스닥 차트라든지 코스피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함께 움직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때? 지금 다우존스 산업 그냥 봐도 그렇고, 나스닥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나스닥을 봐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 종합 보면 알겠지만 전혀 이게 우리나라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는 무조건적으로 미국과는 현재 이제 커플링보다는 이제 디커플링, 그냥 디커플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중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중국을 지금 한번 볼게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2020년도에 코로나 여파로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차트. 이제 코스닥 차트 역시도 2020년도에 이제 이때 무너졌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볼게요. 중국 증시. 중국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상해 A 지수를 본다. 상해 A 지수 같은 것도 어때요? 지금 코스피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여파 때 무너졌다가 상승하고 고점 찍고 다시 고점 돌파하려는 모습. 상해 B 지수 역시도 지금 코로나 여파로 무너졌다가 다시 돌리는 모습. 그리고 심천 B지수 역시도 약간 코스피 같은 느낌이죠. 무너졌다가 올려놓고 고점 돌파하는 모습. 그래서 종합지수 보면 거의 비슷해요. 종합지수 같은 경우, 종합지수 이거는 중국 상해지수는 약간 코스닥과 비슷하다 볼 수 있고, 중국 심천지수도 약간 코스닥이나 코스피랑 비슷하다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지금 중국 심천 보는데 지금 추가 지금 저 한번 볼게요.
중국 상해와 심천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까지 갖다 놉니다. 보면 이게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보면 어때요? 지금 그냥 딱 이렇게 보면은 비슷해요. 심천 무너졌다가, 여기서 뭐야, 어디야, 너는 지금 어디 와 있니? 자, 일단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구간,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구간, 무너졌다가 올라가는 구간. 차트가 특히나 심천 이쪽보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상해와 이런 그림이 거의 진짜 비슷해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를 따라간다? 우리나라 증시는 철저하게 중국을 따라간다.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을 따라간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의 버블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증시의 버블, 이제 중국 증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버블이 올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도, 18년도, 17, 18, 19년도 이제 증시 하락이 크게 했는데, 이제 18, 19년도인가요? 17년도가 최고점이었고, 추가 말고 좀 볼게요. 자, 그죠?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락했죠?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의 원인이 어찌됐든지 다 알다시피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뭐가 일어납니까? 중국 시장의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과거에는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뭐합니까?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중국 자본 개입 없이 해외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금융시장에 개입을 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계 자본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이번에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으로 많은 자본이 실제로 흘러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흘러 들어갔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전에 아무런 그것도 없었으면 상관없어요. 이전에 이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사례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 과거에도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고 하면은, 일본이 과거에 이제 1990년대에 제가 얘기했죠. 엄청난 버블이 일어나시 한다고. 근데 여기에 사실상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이 당시에도 일본이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때 뭐야 하냐면, 이때 해외 자본들이, 외국계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증시의 버블을 만들어내고, 이때 일본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시가 날아가면서 뭐합니까? 너도 나도 거의 그냥,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일본 시장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말도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게, 일본 시장이 그 당시에 금융 개방과 함께 증시가 날아갈 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일본 시장은 그냥 뭘 사놔도 내일 돈 버는, 그냥 오늘 그냥 2,000개가 있다, 2,000개 종목 중에 그냥 뭘 사도 돈을 못 벌었으면 바보 소리 들었던 게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그 외국계 자본들이 차익을 하고 매도 폭탄을 던지고 돈을 벌고 나가면서 뭐예요? 엄청난 버블의 하락. 우리가 그걸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 30년, 뭐 말이 많아요. 10년이다, 20년, 30년이다 말 많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 지금 과거 일본과의 이 일본의 증시 버블이 일어나기 전과 지금 중국 시장의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흡사하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껄끄럽죠. 그러니까 얘네를 죽여야 돼요. 얘네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게 사실은 금융시장 개방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밑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뭘 만들면 되냐면요, 중국 시장의 버블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중국 시장의 버블만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예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중국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이 하락을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요, 중국 시장을 따라가는 만큼 그 버블의 성장 속도, 그 버블 역시도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방금도 봤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중국 증시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앞으로 중국 시장은요 더 올라갈 거예요. 금융시장이 개방됐던 만큼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개인들이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급등락이 좀 크기도 했고 좀 많이 리스크 있는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명한 건 뭐냐고 하면 중국 시장도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다고요? 첫 번째,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이 버블이 아닌 이유 1. 중국 증시의 버블이 기대된다 라는 거예요. 중국 증시 버블. 그리고 두 번째, 정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뭐냐고 하면은, 사실 진짜 이 이야기라면 많은 분들이 아이씨 강태공 하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한 게,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래요. 모든 이 여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가 되냐고 하면, 어차피 모든 결과는 후세가 판단해. 후세 이제 판단을 하고, 제가 늘 성인 군자는 죽어야 나타납니다. 죽어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아, 저 사람이 잘했었어, 저 사람이 대단했었어 라고 나오는 게 성인 군자지, 그 자리에 있으면 욕을 먹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진짜 정확하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그래도 각 대통령마다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마다 뭐 했어? 뭘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 업적이 하나씩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뭐 남북 경협에 대한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결과치가 아예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저 먼 후세에 가서나 결과치가 나오지, 지금 결과치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 이 정권이 끝나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뭘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요, 뭐라도 대단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뭐라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겠지만 차명계좌 이런 거 다 뒤져보면요, 이 정치인들의 돈들은 이 증시에 다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조국의 이 조국시가 이 뭡니까? 이 사모펀드가 이슈가 된 게 뭐예요? 이 사모펀드가 이슈가 된 게 뭐 이거를 알고 그랬냐, 못하고 그랬냐,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건 봐도 알다시피 모든 정치인의 자금은 사실상에 제가 봤을 때는 증시에는 다 들어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됐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증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박스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박스권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코스피라는 뜻이죠.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지금 코스닥도 보면은 20년이죠? 20년 동안 지금 맨날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쭉 당겨보면은 20년 동안 여기서 계속 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더니 코스피 이거죠. 이거를 지금 뭐 하냐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만약에 돌파시킨다. 증시를 날려버리고 돌파시킨다. 그럼 사실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진짜로 20년 동안 그 어떠한 정권도 그 어떠한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해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업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 랠리 증시의 버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정권에게는 엄청난 업적이에요. 지금 20년 동안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외국에서도 뭐가 됩니까? 외국에서도 보면요, 그것은 극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외국계에서도 저 나라의 증시를 저렇게 날려버렸다. 그럼 그 나라가 굉장히 왜냐면 증시라는 건 원래는 지금은 증시가 도박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그 나라의 뭡니까? 그 나라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예요. 그 나라가 잘 산다, 증시가 올라가요. 그 나라가 못 산다, 증시가 빠져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급락났던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무너질 거고 먹고 살기 힘들 거고 그러니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가 잘 산다고 증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증시의 버블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거는 칭찬을 받을 만한 거예요. 사실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칭찬 못 받아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사실상에 이뤄낸다 하더라도 여당의 입지는 많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증시의 버블의 기대, 이 현 정부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의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뚫을 거다. 코스피는 3000포인트 위로 갈 거다 라고 제가 예전부터 저를 1년, 2년 전부터 아셨던 분들은 늘 아실 거예요. 저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됐을 그 당시쯤부터 해서 이미 증시의 버블을 계속해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요, 증시의 버블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이제 2022년도 여당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아서 이제 한 11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을 코앞에 두고 중국 증시의 버블이 예상되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증시 상방. 근데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 중국 증시의 버블이 예상되면은 결국에 올라가야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발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 증시가 날아가는데 중국에 버블이 생기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뭐가 생겨? 중국계 기업의 종목들이 대거 큰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최근에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로스웰 이런 애들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 시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골든 센츄리 이런 애들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 올려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계 기업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거는 그냥 명심하세요. 현 정권의 임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계 기업의 버블들은 시작된다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계 기업은 쓰레기, 상패 위험 종목이라고 하는데 사실 증시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상장 폐지 위험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오해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30개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10개 상폐되는 거랑 그 다음에 2000개 중에서 50개 상폐되는 거랑, 실제로 상장 폐지되는 거는 얘네가 더 많아요. 개수는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아요. 근데 다만
이게 뭐예요? 그냥 상장되어 있는 거 대비라서 이게 좀 많이들 껄끄러워하는 거지. 상장 폐지는 우리나라 기업도 됩니다. 중국계 기업이라고 무조건 상패는 안 돼. 중국계 기업이라고 무조건 상패가 아니라 어찌됐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중국계 기업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증시의 버블은 여러분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강태공의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